안녕하세요. 땅땅땅TV 김의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병실에 한 환자가 산소 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다. 삐삐 심장박동이 점점 잦아든다. 의사들이 이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무슨 병인가? 이 병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때 부동산 투기에 대한 TV 공익 광고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직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면 이런 광고가 먹혀들었겠는가. 그러다 보니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에 대한 제한이 많다. 위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서 택지는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했었고, 그 밖에 농지 소유 제한, 일가구 다주택 소유 제한 등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뒤에는 가진 자들의 토지나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졌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상위 몇 퍼센트가 전체 토지의 몇 퍼센트를 소유했다는 식의 통계는 그런 의심들을 확신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은 토지 소유의 집중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토지 소유가 매우 평등한 나라이다. 해방 직후 농지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주택을 수백 채 수천 채씩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토지를 평등하게 만든다. 최소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토지나 주택이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소유자만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통계를 내기 때문이고, 둘째는 토지 용도에 따라 소유의 단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면적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토지 소유 집중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서강대학교의 김정우 교수님의 어떤 기고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이 기고문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기에 여러분께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부동산의 수요가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도 있고, 토지 공개념적 요소도 헌법에 가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경매는 더더욱 그 행위를 제약시하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며 돈 벌지 말라며 기피해 와서 불과 20년 전에는 법원을 드나들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경매 브로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으면 낙찰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경매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막연히 이 세계에는 어떤 세계일까 궁금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든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매 브로커의 도움으로 1,600만원짜리 13평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사입자가 사는 것도 아닌데 채무자가 직접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명도라고 합니다. 6개월이나 걸려 비워준 집에 들어가니 싱크대까지 모두 떼어간 완전 빈집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보일러를 제외하고 모두를 없애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뒤 3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3,300만 원을 주고 매매하였습니다.
물론 싱크대와 도배, 세금 등 제가 다시 내긴 했지만 3년 동안 월세를 받았으니 손해본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많이 혼났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돈 벌었다고요. 그 뒤에 경매를 일체 하지 않다가 부동산을 전공하고 부동산 경매 과정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돈을 갚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친구 집 두 곳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시세 차익 없이 돌려진 일도 있으니 경매가 재테크로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시겠습니까? 둘 다 돈 버는 것은 같지만 과정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투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투기는 불법도 상관없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결국 수익은 투기로 하는 방법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강한 투자가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부동산을 같이 알아가는 방법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을 위해 조금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대신 차곡차곡 함께 알아갑시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부동산을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미는 없지만 꼭 알아야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정의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은 공시방법에서 나타나는데 공시방법이라는 말은 소유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서 공시의 효과를 갖고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의 효과를 갖습니다. 법률 용어가 일본식 한자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데요. 공시라는 말을 쉽게 소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본식 한자 중에 격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면 요즘 쓰는 더치페이, 즉 나눠서 내는 것을 격출이라고 합니다. 격출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일본식 한자는 격출입니다. 딴 데로 잠깐 샜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다음 이야기를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 꼭 확인해 주십시오. 또 부동산 경매에 대한 문의도 링크에 남겨두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의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